연평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조용한 성격의 민우는 열심히 일하는 기계공인형 준호와 아름답지만 우울한 형수 수진과 함께 살고 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점점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수진은 민우와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찾는다. 그들의 대화가 잦아질수록 위험한 끌림이 생겨나며 금지된 경계를 넘을 위험이 커진다. 형에 대한 충성심과 수진에 대한 점점 커지는 감정 사이에서 민우는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덕적 경계에 직면한다. 감정이 통제력을 잃을 때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전고, 민우는 집 현관에 앉아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논을 바라보고 있다. 민우는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청년으로 형 준호와 형수 수진과 함께 살고 있다. 준호는 민우보다 요감살 많으며 기계공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들의 삶은 시골의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흘러간다. 수진은 준호보다 5살 어린 아름답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다. 그녀는 종종 집 앞에 대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멀리 푸른 야자수 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이 한때 미인이었다고 말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아름다움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빛이 발했다고 여긴다. 준호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지만 무뚝뚝한 성격 탓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한 세월은 그를 점점 더 투박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느 저녁 준호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수지는 작은 집에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민우가 밖에서 들어오며 방금 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수진 누나, 여기 매실 좀 가져왔어요. 방금 딴 거예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가끔씩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며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해줘. 준호 형이 좀 무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민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누나, 준호 형이 가족을 너무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형이 누나를 많이 아낀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속마음은 민우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로 그녀를 달랬다. 그 후로 민우는 수진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혼자 앉아있는 형수를 볼 때마다 이상한 연민의 감정이 솟구쳤다. 시간이 지나며 수진과 민우의 대화는 점점 더 잦아졌다. 수진은 민우가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민우는 위험한 선을 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진과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과 친밀함을 거부할 수 없었다. 어느 오후 준호가 공장에 있을 때 수진은 민우에게 망가진 책상, 램프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민우가 허리를 숙여 램프를 고치는 동안 수진은 옆에 서서 지켜봤다. 민우야, 너 참 손재주가 좋아. 나중에 누가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운일 거야. 수진이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과 마주쳤다. 누나, 놀리지 마세요. 누나가 준호 형 참아주는 것처럼 저를 참아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민우의 말은 본인도 모르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진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이상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불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민우와 수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로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과 갈망이 뒤섞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우는 더 이상 수진에게 단순한 시동생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아침 준호가 논에 물펌프를 고치러 나간 사이 수진은 민우에게 바람에 망가진 창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민우는 도구 상자를 들고 재빨리 집으로 갔다. 수진이 문을 열었고 민우를 보자 기쁨이 어린 눈빛을 띄었다. 너무 빨리 왔네. 다른 사람 부르기 겁나서 너한테 부탁했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보라색 얇은 한복 치맛자락을 잡았다. 민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누나, 걱정 마세요. 금방 고칠게요. 그는 창문 경첩을 고치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수지는 옆에 서서 작은 도구를 건네주며 도왔다.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산발적이었다. 민우야, 내가 준호 형을 계속 탓하는 게 잘못일까? 수진이 갑자기 망설이며 물었다. 민우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누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준호 형도 누나를 사랑해요. 단지 표현이 서툰 것뿐이에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정원을 바라봤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가끔은 내가 형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런 이야기로 너를 귀찮게 해서 미안해. 민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수진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한계를 넘을까 두려웠다. 대신 그는 다시 일에 집중하며 마음속 혼란을 무시하려 했다. 그날 오후 창문 수리가 끝난 후 수지는 민우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했다. 준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간단한 음식을 차렸다. 민우가 식탁에 앉자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부드러운 모습에 민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저녁을 먹으며 수지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무심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민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수진이 단순히 존경하는 형수가 아니라 계속 생각나는 여성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우야, 결혼 생각은 해봤어?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생각은 했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준호 형이랑 가족이 안정되기를 먼저 바라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너 정말 착하다.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분명 행복할 거야. 수진의 말이 민우의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수진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졌지만 그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알았다. 그 후로 민우는 수진과 거리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우연히 마주쳤다. 수진이 도움을 청하거나 정원에서 우연히 만나는 순간들은 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민우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 감정이 이미 그의 일부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우는 며칠 동안 수진을 피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계속 가깝게 만들었다. 수진이 부드러운 모습과 깊은 눈빛으로 나타날 때마다 민우의 마음은 갈망과 고통으로 불타올랐다. 어느 저녁 준호가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에나 돌아올 거야. 집에서 민우가 수진이랑 집을 잘 봐줘.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탁했다. 수진은 준호를 배웅한 후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앉아있는 민우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려는 듯했다. 민우야, 계속 나를 피할 건가? 수진이 가볍게 하지만 책망하는 투로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꽉 쥐었다. 수진 누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준호 형과 누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눈물이 고인 채로 조용히 말했다. 알아. 하지만 가끔은 이 집에서 정말 혼자인 것 같아. 너만이 내 말을 들어줘.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 대한 감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임을 알았다. 그날 밤 수진의 어린 아들 민재가 잠든 후 민우는 마당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수진이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앉아. 그녀가 물으며 민우 옆에 앉았다. 잠이 안 와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수진은 차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너를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스스로와 싸우는 듯했다. 민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수진 누나,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우는 그녀를 보며 연민과 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이성은 모두 사라졌다. 민우는 수진의 차가운 손을 잡았고 그 느낌은 그를 더 붙잡고 싶게 만들었다. 수진 누나, 그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이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댔다. 더 말하지 마. 이번 한 번만. 그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민우는 수진의 임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그 키스는 갈망뿐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의 표현이었다. 수진은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모든 경계와 도덕을 잊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 순간이 지울 수 없는 죄를 남길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며 깊은 키스를 나눴다. 각 접촉은 오랜 외로움과 갈망을 씻어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를 어루만졌고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진 듯 반응했다. 그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북한산 정상에 올랐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젯밤의 일은 꿈 같았지만 달콤하면서도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우린 잘못했어. 민우는 속삭이며 손을 꽉 쥐었다. 수진도 다르지 않았다. 거울 앞에 앉아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다. 잠 못 이룬 밤으로 인해 눈 밑이 거뭇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호를 떠올리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우는 아침 내내 수진을 피하려 했다. 정원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집 안에서 들리는 민재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준호 형을 어떻게 마주하지? 한편 수지는 아들 앞에서 평범한 척하려 했지만 멀리서 민우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운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민우가 어젯밤 했던 말,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는 그녀의 마음에 메아리 쳤다. 그 말은 아무리 큰 갈망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날 오후 민우가 관계 시스템을 점검하러 논으로 가려 할 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민우야, 그녀가 부드럽게 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민우는 눈을 피하며 돌아섰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 망설이며 물었다. 너 나한테 화난 거야? 그 질문에 민우는 멈칫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말했다. 누나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화가 난 거죠.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수지는 눈이 붉어지며 그를 바라봤다. 알아. 하지만 내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민우는 조용히 손으로 괭이를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다. 수진 누나, 준호 형은 내 형이에요. 형은 누나와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형을 배신할 수 없어요. 민우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민재와 수진을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도 밝은 얼굴이었다. 수진아, 과자 좀 샀어. 민재한테는 새 장난감이야. 준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수진은 선물을 받으며 가슴이 먹먹했다. 고마워, 오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작게 말했다. 민우는 식탁 옆에 앉아 형과 형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동생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 되자 수지는 준호 옆에 누웠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준호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마음이 빗나간 것을 자책했지만 민우에 대한 감정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속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일 수진을 마주하며 어떻게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까? 민우와 수진의 관계는 이제 가느다란 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언제든지 심연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치달을까. 그 후로도 집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준호 앞에서 평범한 척하려 했지만 민우와 수지는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혼란스러운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은밀한 눈길과 머뭇거리는 말들은 언제든 불이 붙을 작은 불씨 같았다. 어느 오후 준호가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수지는 민우에게 뒷마당 창고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한 창고였다. 민우는 조용히 수진의 부탁을 따랐지만 마음속에서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진의 가까운 존재감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민우야, 나도 도울까? 수진의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그녀는 얇은 흰 티셔츠를 입고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며 가까이 서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은 녹아내렸다. 괜찮아요, 누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의 차분한 척을 배신했다. 수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허리 다칠라.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둘은 숨소리가 섞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수진 누나. 민우는 갈등이 담긴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말이 더 나오기도 전에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뺨에 손을 댔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들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우는 수진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억눌린 갈망과 금지된 감정의 고통이 담긴 키스였다. 수지는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둘은 좁은 창고 안에서 모든 경계와 이성을 버렸다. 급박한 숨소리와 꽉 끌어안는 포옹은 감정의 폭풍 같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라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수지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 앉아 작은 문틈으로 멀리 바라봤다. 민우야, 우리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변명을 찾는 듯했다. 민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고통과 무력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들이 한 일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알았지만 민우가 준호가 주지 못했던 이해와 사랑을 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다. 그는 수진과 민우의 눈빛에서 달라진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 잘못된 불꽃이 타올랐고 누구도 그것을 끌 방법을 몰랐다. 그날 밤 집 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준호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깊이 잠들었지만 수지는 식탁에 앉아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었다. 후회, 갈망, 두려움. 민우는 작은 방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수진의 부드러운 미소와 감정 어린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하려 할수록 갈망은 더 커졌다. 한밤중 집이 고요에 잠겼을 때 수진이 민우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속삭임처럼 울렸다. 민우는 일어나 앉아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수진 누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준호 형이 집에 있는데? 그는 떨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작게 말했다. 수진은 문을 닫고 다가왔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더. 그럼 멈출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날씬한 모습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비쳤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얼굴에 손을 댔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키스였지만 곧 더 강렬해졌다.
민우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둘의 숨소리는 열정과 금기 속에서 얽혔다. 민우의 손은 얇은 옷감 너머로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를 어루만졌다. 수진은 작게 신음했지만 저항하지 않고 감정에 몸을 맡겼다. 민우는 천천히 수진을 침대에 눕히며 그녀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봤다. 수진 누나, 더 가다 보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는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다. 수진은 고통과 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돌아갈 필요 없어. 지금 여기 너만 있으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우는 내려가며 긴 키스를 했다. 느린 동작은 이 순간을 기억에 새기려는 듯했다. 그들의 속삭임은 밤속에서 울렸고 말없이 감정과 하나됨이 모든 빈틈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우는 수진 옆에 누웠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고 숨소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둘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민우야, 수진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 멈추면 너를 영영 잃을까봐 두려워. 민우는 대답 없이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자신도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그는 그들이 가는 길이 모두를 고통으로 이끌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민우를 깨웠다. 옆에는 수진이 이미 떠난 후였다. 작은 침대에 남은 미미한 온기가 있었다. 민우는 일어나 얼굴을 문지르며 공허함을 느꼈다.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수진은 방으로 돌아가 최대한 평범한 척하려 했다.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그녀에게 사랑과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준호의 부드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수진은 죄책감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 후로 민우는 수진을 피하려 했지만 집 안의 긴장감은 더 커졌다. 수진은 민우가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은 허전함으로 가득했다. 그 상충하는 감정은 둘을 불안하고 상처받기 쉽게 만들었다. 어느 오후 준호가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느라 없는 사이 수진은 민우가 집 안에 답답함을 피해 자주 찾는 정원의 작은 오두막으로 갔다. 그녀는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들어갔다. 민우야, 계속 나랑 말 안 할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우는 지친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수진 누나,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요. 준호 형을 더 다치게 할 수 없어요. 형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통스러웠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너 생각이 뭔지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너를 잊으려 했지만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눈물이 그녀의 떨리는 손 위로 떨어졌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나도 누나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준호 형은 이런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나도 아파할 거고요. 수지는 흐느껴 울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준호 형의 착한 아내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던 척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둘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얼굴은 어두웠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수진과 민우는 얼어붙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 변명하려 했다. 준호 형, 오해예요. 하지만 준호의 분노 어린 눈빛에 말이 끊겼다. 오해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오래전부터 의심했지만 설마 너희가 이렇게 날 배신할 줄은 몰랐어. 준호는 다가가 주먹을 꽉 쥐었다.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무너지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준호의 분노를 더 키웠다. 그는 민우를 향해 소리쳤다. 너,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민우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자신이 한 일에 변명할 말이 없음을 알았다.
떠나기 전 그는 준호를 향해 쉰 목소리로 말했다. 형,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수진 누나를 잘 대해줘요. 누나는 내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민우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집으로 가 짐을 챙겼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민우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준호는 마당에 홀로 앉아 멀리 야자수 줄을 바라봤다. 수진이 다가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아. 설명도 필요 없어. 내일부터 우린 남처럼 살아. 민재 때문에 이 가정을 유지할 거야. 하지만 날 용서하길 바라지 마. 준호의 말은 수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며 이제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음을 알았다. 민우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났다. 작은 배낭과 후회로 가득한 눈빛을 안고 그는 자신이 집이라 불렀던 곳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민우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테이블 위의 술병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단단한 얼굴에 고통이 드러났다. 모두 거짓이었어. 그는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꽉 쥐었다. 민우는 한국 서부 지방을 떠돌며 자비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수진과 준호에 대한 기억이 그를 따라올까 두려웠다. 좁은 여관 침대에 누울 때마다 수진의 모습이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꿈처럼 떠올랐다. 어느 저녁 민우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수진이었다. 민우야, 이런 문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어. 매일 죽어가는 기분이야. 그냥 너 잘 지내는지 묻고 싶었어. 민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는 답장하지 않고 전원을 껐다. 어둠 속에 조용히 누웠다. 단 한마디 답장이 둘을 다시 심연으로 끌어들일 수 있음을 알았다. 수지는 준호와의 삶이 예전 같지 않았다. 준호는 민재 때문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 사이의 냉대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준호는 집에 거의 오지 않고 공장이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그녀를 죄인처럼 느끼게 했다. 민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천진했던 아이는 점점 조용해졌고 부모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봤다. 어느 날 민재가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 왜 아빠가 예전처럼 나랑 안 놀아줘?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야, 아빠가 바빠서 그래.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수지는 대답했지만 자신의 말조차 믿지 못했다. 어느 날 준호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수진,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어? 너 자신을 합당하다고 생각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졌다. 수진은 조용히 서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더러 뭘 더 하라는 거야? 뭘 하라고? 그냥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민재 때문에 참고 있어. 내가 고통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너와 민우가 내 인생을 망쳤어. 준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민재는 방 구석에서 부모의 다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무서워. 아이는 흐느끼며 곰 인형을 꽉 끌어안았다. 민재의 울음소리에 둘은 멈칫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으며 눈물이 민재의 머리에 젖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흐느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분노가 수진뿐 아니라 민재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매일 배신의 기억에 시달리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민우는 옛 친구로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그가 마을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지난 일과 마주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몇 달 만에 마을로 돌아온 민우는 두려움과 과거를 직면하려는 결심을 안고 있었다. 연평의 작은 마을은 여전했다. 햇살 아래 황금빛 논이 빛났지만 민우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는 이곳에 있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음을 알았다. 민우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찾았다. 늙고 약해진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돌아왔구나. 다시 못 볼까봐 두려웠어. 그녀는 마른 뺨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민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약한 손을 잡았다. 엄마,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늙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야. 민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준호는 공장에서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녀석이 감히 돌아왔어? 그는 중얼거리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바로 대면하기보다는 민우가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를 기다렸다. 수지는 민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어느 오후 민우가 어머니를 위해 울타리를 고치고 있을 때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우,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우는 형의 분노,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준호 형, 내가 형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준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가갔다. 후회? 한마디 후회한다고 충분할 거라 생각해. 너는 내 가정을 망쳤어. 내 혈육에 대한 믿음을 잃게 했어.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어?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형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음을 형이 알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책임을 질 준비가 됐어요. 형이 영원히 여기 떠나라고 하면 갈게요. 하지만 제발 수진 누나와 민재를 다치게 하지 말아줘요. 준호는 모순된 감정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차갑게 말했다. 떠날 필요 없어. 하지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수지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민우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연평의 한적한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곳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민우야, 준호 오빠가 너를 만났다고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울한 눈빛으로 말했다. 준호 형 말이 맞아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형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건 누나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수지는 흐느껴 울며 다가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우는 부드럽게 손을 뗐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수진 누나,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준호 형과 민재를 위해 살아요. 그게 잘못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민우는 수진을 다시 떠났다. 이번에는 아픈 기억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되살리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용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지만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준호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지만 고통이 가족을 파괴하도록 두지 않기로 했다. 민재를 위해 그는 용서를 배우기 시작했다. 수진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민우, 수진, 준호의 이야기는 감정이 도덕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설 때의 결과를 깊이 보여준다. 결혼에서의 이해와 연결 부족은 사람을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민재 같은 무고한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민우와 수진의 금지된 관계는 동정과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지만 신뢰와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렸다. 이로부터 배운 교훈은
도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조절하며 약한 순간이 소중한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어려움에 정직하게 맞서는 것이다. 용서와 치유의 노력은 어렵지만 잃은 것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길이다.